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의 딥러닝에 대해서 발표할 장지윤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은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심이 있어서 이 딥러닝을 사실 원래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율주행 자동차에 엄청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아이큐에서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태스크들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태스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리면,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운전대를 안 잡아도 자동으로 자동차가 움직인다 인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이렇게 자동화 수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레벨 0은 아예 자율주행이 없는 거고, 레벨 1은 이제 운전 지원만 조금 해주고 뭐 조향이나 또는 속도를 제어한다고 하고요. 레벨 2는 이제 조향과 속도를 제어하지만 항상 핸들을 잡고는 있어야 되는 상황을 의미를 하고, 레벨 3은 이제 핸들을 그러니까 항상 잡고 있진 않아도 시스템이 요청을 할 때는 핸들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아예 핸들을 안 잡아도 되는데 어떤 특정 구간에서는 핸들을 잡아야 되는 그런 걸 의미를 하고, 이제 레벨 5는 아예 완전한 자율주행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주변에도 생각보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지금의 자율주행은 레벨이 몇일까요? 사실 5는 아니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 3이나 4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은 2년 가을 기준 현재는 레벨 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는 그래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이제 극한의 상황에서 차량을 자기가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지금 상황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많은 연구자들이 결국에는 이 레벨 5를 향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테슬라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딥러닝이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게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거의 전체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여기서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부터 이 시뮬레이션까지 쭉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딥러닝이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퍼셉션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컬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플래닝, 그 다음에 컨트롤, 이렇게 총 약 3가지,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 퍼셉션이랑 로컬라이제이션을 합쳐서 그냥 하나의 퍼셉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퍼셉션, 그 다음에 프레딕션, 그 다음 플래닝 앤 컨트롤, 이렇게 3가지로 요즘은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 퍼셉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일 때 주위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고요. 주로 데이터는 이 라이다라는 그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1초에 10만 번의 이렇게 10만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을 수 있는 요 라이다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로 주위 상황을 인지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또는 뭐 테슬라에서는 사실 자기네는 라이다를 안 쓰겠다, 올리 비전으로만 하겠다 해서 이 비전 데이터만 쓰는 쪽도 있고 해서, 퍼셉션은 대부분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진행을 합니다. 혹은 3D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로컬라이제이션은 약간 그 주위 상황을 인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퍼셉션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봤을 때 여기 앞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그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박스를 치는 그 정도라면, 로컬라이제이션은 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GPS랑 같이 해서 그 주변의 상황 맵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단 라이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360도로 빛을 쏘고요. 초당 10만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하나하나가 포인트 클라우드로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가운데에 자동차가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센서를 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퍼셉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다와 관련된 논문을 보면 이거는 약간 기초적인 논문인데 포인트 필라라는 논문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개 이렇게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전부 처리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차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너무 조밀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묶어줘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엄청나게 너무 디테일 되어 있다라고 싶으면 얘를 조금씩 떼가지고 데이터를 축소를 일단 시킵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이제 디텍션을 진행을 하는데, 이 포인트 필라에서는 기존 그 3D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은 원래는 요 백본에 3D CNN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3D CNN은 아무래도 모델도 크고 그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컨트리뷰션이 2D CNN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이 2D CNN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이 PFN이라는 필라 피처 넷을 사용을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받고,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요 수도 이미지로 뽑아서 얘를 2D CNN으로 백본을 태워서 피처 맵을 뽑은 다음에 얘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진행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제가 한번 해본 건데요. 이게 그 사진이고, 요 사진을 포인트 클라우드로 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뽑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뭐 초록색이 차고, 요 파란색이 그 보행자, 그다음에 요 노란색이 자전거 타는 사람, 뭐 이런 걸로 구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라이다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에서 자랑하는 올리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카메라로 뽑고 그거를 포인트 클라우드처럼 만드는 겁니다. 약간 지금 보시면은 일단 지금 제가 가져온 논문은 BEV 포머라는 건데, 이게 그 bird's-eye view라고, 이게 자동차를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보는 시야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그 여러 개의 각도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것처럼 이 위에서 보는 피처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6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백본을 태워서 피처를 뽑고, 얘를 태워서 이제 그 bird's eye view 포인트 클라우드 피처 맵을 뽑는다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뽑아서 똑같이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 헤드 달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카메라만 사용을 하면 성능은 떨어지기 마련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라이다가 확실히 성능은 좋아요. 근데 올리 카메라도 가능은 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예시를 가져왔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앞을 봤을 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걸로 포인트 클라우드 뽑아서 디텍션을 진행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되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퍼셉션이 있고 또 로컬라이제이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지도를 만든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GPS 있는데 사실 이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GPS는 제가 알기로 이게 몇 미터 단위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율주행 상황에서는 이 차와 차 사이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 몇 미터가 부족해서 GPS와 로컬라이제이션을 같이 결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면 이렇게 맵을 구성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고요. 이 다음부터는 사실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거를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온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퍼셉션, 그 다음에 뭐였죠? 프레딕션, 그 다음에 모션 앤 플래닝이었는데, 그 다음 프레딕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주위 상황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차나 옆에 걷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트래젝토리 프레딕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 그림 보시면 여기 지금 차가 있어요. 근데 이 오른쪽에도 이렇게 차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짧게 3초 혹은 길게 5초 정도의 그 방향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물들에. 그래서 이게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진행을 했던 매핑이 진행이 됐어야 됐던 거고, 그 매핑 됐던 걸 바탕으로 이
트래젝토리 프리딕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뽑아서 하면은 이 차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갈 것 같다, 여기 갈 것 같다, 이거를 이제 3초, 5초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템포럴 이미지를 가지고 그거를 태워가지고 이 프레딕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프레딕션이나 이 모션 플래닝 부분은 사실 아직은 잘 몰라가지고 자세한 설명은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 프레딕션 다음에 그 다음에 플래닝 앤 컨트롤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그럼 옆차들이 어디로 올 건지도 알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차가 어느 각도로 어느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가를 그것도 정해야 되니까 그거를 플래닝 앤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사실 이렇게 엔드 투 엔드 러닝으로 딥러닝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총 거의 3가지, 4가지 정도의 태스크를 봐봤잖아요. 근데 이 하나하나의 태스크들도 사실 되게 중요하고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CVPR 2023 베스트 페이퍼로 선정된 이 UniAD라는 논문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태스크를 한 번에 엔드 투 엔드로 다 학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얘는 올리 비전이에요. 그 라이다는 사용하지 않고 올리 비전으로만 진행을 해서 이렇게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퍼셉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딕션 진행을 하고 플래닝까지 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는 이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따로 학습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해서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 요 트랙 포머, 맵 포머, 모션 포머, 이 오큐펀시 포머, 플래너 요 5가지가 전부 다 되게 어려운 태스크들이라서 하나하나가 그냥 거의 다 논문들이에요. 그래서 그 논문들을 그냥 합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공동 저자가 4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게 이퀄 컨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알고 보니까 뭐 이 사람이 여기 담당하고 저 사람이 여기 담당하고 이 사람이 여기 담당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 코드를 보면은 그럴만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느낌이라서 그렇게 되고, 이 각각의 포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달았는데, 일단 백본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벌사이 뷰 포머로 이 피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트랙 포머랑 맵 포머에다가 태웁니다. 트랙 포머에서는 이제 디텍트와 트래킹, 아까 말씀드렸던 퍼셉션 부분 진행을 하고, 맵 포머는 세그멘테이션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바탕으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트래젝토리 프레딕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래젝토리 프레딕션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 오큐펀시 포머라고 이 모션 포머보다 좀 더 세밀하게 진행을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오큐펀시 포머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래너까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말한 거는 이게 각각의 태스크들을 학습시켜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을 진행을 했더니 이 모션 포머와 오큐펀시 포머 그리고 플래너에서 소타를 찍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CVPR 2023 베스트 페이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짝 여기서 시연한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걸 어떻게 하지? 회장님 이거 어떻게 틀어요? 마우스가 안 보이는데? 쟤를 눌러야 되는데. 잘 보이시나요? 지금 이 왼쪽에는 그냥 그 멀티뷰 카메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서 내 지금 가고 있는 것, 킵폴드 앞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이 앞에 있는 선들 있잖아요. 얘네가 다 어디로 갈지 계속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이랑 같이 계속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는 잘 된다. 됐고, 그러면은
이제까지 봤는데 근데 왜 아직까지도 레벨 3에 있냐. 사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그럼 앞으로 자율주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테슬라에서 그 풀 드라이빙 서비스라고 해서 FSD인가라고 해서 아예 5단계처럼 말은 지어놨는데 아직은 레벨 3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레벨 4나 레벨 5까지 가까워졌다고 듣긴 했어요. 근데 이제 막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도 없고 어떻게 처리할지가 애매해서 아직은 이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 그 CVPR 2023에서 테슬라가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 자율주행 분야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다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로봇, 자율주행 모두 다 도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이 자율주행 공부를 시작하면서 요 되게 엄청나게 좋은 라이브러리를 찾았는데요. 이게 오픈 MM 랩이라고 여기가 이 디텍션 약간 CV 분야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모듈화를 해놔가지고 엄청나게 간단하게 트레인 돌릴 수 있고 실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얘네가 멀티모달 관련해서도 실험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텍션 3D,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트래킹, 그 다음에 여기 포즈 에스티메이션 이렇게 약간 환경만 잘 세팅하면은 엄청 쉽게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요 라이브러리라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 실험도 되게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 자료는 이렇게 갔고요.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